시장에 겹쳐있는 여러 악재와 호재 속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이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화요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반기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반응했었는데, 이번 연설은 목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현재 파월의 연준 업데이트 후 비트코인은 58,000달러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회복을 위해 주시하고 있는 4가지 펀더멘털 중 하나인 미국 매크로 뉴스에 대한 의미 있는 반응을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파월 의장이 아직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발생했었죠. 연준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신중한 접근 방식을 표명했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책 기반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빨리 완화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너무 늦게 완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연준 의장은 회의별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금리 조정에서 적절한 정책 경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와 반면에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인정했거든요. 6월 CPI 데이터는 7월 11일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치는 3.1%로 전월에 3.3%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연준의 화요일 신중한 입장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는 1분기 데이터에 따른 것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틈을 타고 저가 매수를 노리는 자금들이 집중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체크해보면 관련 자료에서 지난 7월 8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2억 9,480만 달러가 순유입됐는데, 이처럼 ETF 시장에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처음이에요. 또한 여기서 유입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였는데 총 1억 8,720만 달러가 유입됐거든요. 2억 달러에 육박하는 순유입 규모도 규모지만, 블랙록은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순유입은 더욱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2위는 6,150만 달러가 유입된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위는 2,510만 달러가 들어온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차지했는데, 대체로 순유출이 많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10일 만이죠.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인 것인데, 여기서 블랙록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최근 한 달 동안 블랙록의 ETF는 유출입 흐름이 아예 없었던 날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었고,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같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ETF에서 하루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순유출이 일어날 때도 블랙록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53,000달러까지 급락하던 날 업계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어떤 형태든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았었거든요. 회사 이름을 걸고 전격적으로 출시한 ETF이니 그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라는 분석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56,500달러 선까지 폭락하자 블랙록은 각국 국부 펀드 및 연기금들과 ETF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 진정을 시도한 바 있었고, 가격은 안정을 되찾으며 며칠 만에 71,000달러 선을 회복했었죠. 다시 말해 두 차례의 주요한 위기를 모두 블랙록 덕택에 넘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랙록이 다시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이에 따른 시장의 상승 역시도 기대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에 따라 앞으로 블랙록의 스탠스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 상태인데, 일단 이런 지표들이 나왔던 같은 날에 독일 정부가 약 6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처분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300개의 비트코인 처분을 준비 중인데, 블랙록이 과연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꼭 블랙록뿐 아니라 다른 자산 운용사들
역시도 어떤 흐름에 탑승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결국 시장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 4가지로 꼽아보면, 첫째는 이더리움 ETF 출시 여부이고, 둘째는 화산한 거래소 마운트 곡소의 영향, 셋째는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넷째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증언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러한 포인트들 잘 참고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리플 XRP에 대해 기관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 상황을 보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고, 화산한 거래소 마운트 곡소의 상환 절차 때문에 여러 우려할 만한 점이 많은 가운데, 현재 XRP에 묶인 투자 펀드가 7월 5일로 끝나는 주에 약 40만 달러를 준비금으로 유치하면서 엄청난 유입을 기록했어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로써 올해 총 유입이 1,8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수치인 이유는 앞서 주간 유입이 1,000만 달러였던 이더리움이 올해 유입에서 1,500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대조되는 기록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이번 주에 4억 4,1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했는데, 다시 말해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하락에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이죠. 그렇다면 기관들이 확신하는 리플 XRP의 기반은 무엇일지 예측해보면 역시 핵심이 되는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SEC 내에서 암호화폐의 이해상충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결과가 리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체크해드리고 싶거든요. 2024년 2월 인파워 오버사이트는 SEC에서 암호화폐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고, 미국 정부 감시 기관 감찰관실 IG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었는데, 이해상충은 전 SEC 기업금융이사 윌리엄 힌먼과 관련이 있어요. 힌먼은 2018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연설했었죠. 여기서 인파 오버사이트는 힌먼이 SEC에 있는 동안 전 고용주인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거든요. 심슨 대처는 엔터프라이스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그룹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SEC를 떠난 후 힌먼은 심슨 대처로 다시 돌아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힌먼은 SEC의 윤리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SEC에 재직하는 동안 심슨 대처를 계속 만났었는데, 만약 이에 대해서 미국 감찰관실 IG가 SEC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의원들이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를 통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또 다른 승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그래도 유리한 리플 소송은 더욱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 이 때문에 고래들도 XRP를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긍정적 소식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